네, 안녕하세요. 3화사의 서연권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밀 표적 치료 제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텍인데, 일단은 AI를 접목을 해서 이 플랫폼 보로노믹스를 구축해가지고 요게 포인트죠. 원래는 이제 뭐 3년에서 4, 5년이 걸리는 그런 약물 설계 능력을 이제 AI를 이용해서 1년 내지 1.5년으로 단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렇게 신약을 약물을 설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뭐 5건의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전체 금액으로는 뭐 이제 계약 규모가 3조 원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오릭 파마슈티컬즈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작년에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는데,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데서는 지금 뭐다 정지된 상태예요. 임상이 정지되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것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폐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비소세포 폐암이 어떻게 보면 폐에서 가장 흔하게 유형의 암인데, 발생되는 유형의 암인데, 보통 이제 소세포암, 폐암을 소세포암이랑 그 다음에 비소세포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소세포암이라는 거는 뭐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일 만큼 암 세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소세포암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거 외에는 비소세포암입니다. 근데 비소세포암이 84%예요. 비소세포암. 요게 84%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비소세포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네. 작은 소세포암과는 달리 암세포가 비교적 크다. 대부분 84%이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종류의 이 비소세포암의 5년 생존율이 20%입니다. 폐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상 그 이유가, 폐암이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폐암이 전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폐암 같은 경우가 전이도 잘 되고 그다음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일단은 뭐 비소세포암 중에서 약 한 25%에서 40%는 이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비소세포암이 걸리는 거고, 이 KRAS,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KRGS라는 이 돌연변이가 또 요걸로 인해서 이제 비소세포암이 이제 또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이 비소세포암 환자 중에서 25% 내지 40%가 요거 EGFR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이 KRGS 요 유전자, 요게 또 돌연변이 일으킨 게 환자가 전이성 비소세포암 폐암 환자로 봤을 때는 29.9%예요. 그러니까 3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EGFR 이 유전자가 일단은 이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폐암, 특히나 폐암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유전자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KRGS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췌장암의 또 90% 이상 확률로 또 이 유전자가 췌장암 환자에게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원래는 세포의 성장이랑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분열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세포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고 이제 저런 억제제, 저런 단백질 억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작년에 이제 요게 이제 유럽 암 학회에서 이제 오릭 파마슈티컬즈, 오릭 파마슈티컬즈
파마슈티컬즈에서 일단은 기술 이전에 대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릭 파마슈티컬즈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이제 암학회에서 유럽 암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성공적이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로노이가 기술 이전을 한 곳이거든요. 오릭이 이제 보로노이가 예전에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임상 1상을 발표를 한 건데 굉장히 일단은 좋은 모습이었고, 15명 중에서 4명이 반응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뇌전이 환자에서 완전 관해. 완전 관해라는 게 완전히 이제 암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확인됐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 치료 관련 부작용이 19%, 치료 중단은 4%로 내약성이 우수하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다른 그런 경쟁사 약 대비해서, 기존의 약 대비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완전 관해가 일어났다는 부분,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요거 VRN1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그리소의 내성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이중 돌연변이 파이프라인인데, C797S 이중 돌연변이 파이프라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임상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전 임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성과 유효성을 확인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VRN07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가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요건 아직 임상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임상이 들어가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작년 10월 달에 일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일단은 이제 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올해 이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악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 이전했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반환이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요즘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랑 좀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을 은행에서 해와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금리가 인하가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들에게는, 바이오텍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해보니까 사실상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비교적 쉬운 비교적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철회하는 요거는 이제 반환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예전에 여기죠. 예, 여기서 기술 이전했다는 건 요거는 이제 반환이 됐고요. 이게 첫 번째 악재입니다. 네, 요게 반환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데 프레시 트랙스라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기 있죠. 프레시 트랙스라고, 이것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요게 지금 파산 절차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파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상은 이제 조기 종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두 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요거죠. 메티스 테라피틱스가 하는 VRN14, 그리고 지금 뭐 HK 이노엔에서 하고 있는 06 같은 경우도, VRN06 같은 경우도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비임상 단계예요. 한마디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금 기술 이전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요게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임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지금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두 번째 악재가 최대 주주가 최근에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반대 매매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 23일까지 보호 예수 기간이에요. 대주주 물량 보호 예수 기간이라서 반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 부분이 만약에 이것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대출을 받아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다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한 거를 신주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가 신주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대출받은 돈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에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대주주의 그런 회사에 대한 기술의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믿을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오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표적 항암제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랑 핵심 경영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최초 표적 항암제 글리백을 포함해서 스프라이셀의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로질리트렉이라고 요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로슈라는 회사의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매각을 해서 기술력만은 좀 이미 성공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네, 이런 표적 치료제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릭이라는 기업이 아직은 뭐 조그만 회사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좀 유명한 얀센이나 이런 빅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빅파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에서는 표적 치료제 이쪽에서는 항암제 쪽에 표적 항암제 쪽에서는 좀 특화된 회사다, 바이오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예전에 이 오릭의 2021년에 총 계약 규모 8,200억에 지금 기술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보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은 뭐 이제 환자 수를 280명으로 확대를 해서 임상 이상을 이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 오릭의 임상 결과가 가장 주가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릭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1,100억을 일단은 자금을 조달을 성공을 했고, 올해 또 1월에 또 1,400억을 또 유치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 자금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보로노이의 주력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린 VRN07 요거는 이제 아까 오릭한테 넘기면서 이게 요걸로 바뀐 거거든요. 오릭 114로 얘는 이제 오릭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프 타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정 약물, 타깃 약물 빼고는 타깃 그런 거 빼고는 다른 거랑은 반응을 안 한다는 게 일단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선택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물의 선택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 뇌 투과율이 77%로 이게 BBB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물이 뇌 장벽을 투과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뇌에 어떻게 보면 전이가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뇌 투과율도 굉장히 77%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뇌 투과율이 왜 중요하냐, 항암제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이 비소세포 폐암의 40%에서 70%가 뇌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뇌로 전이가 되면 10%로 하락을 하거든요. 아까 5년 생존율이 2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비소세포 폐암이요. 그런데 뇌로 이제 전이가 되면 10%대로 이제 생존율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5년 생존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VRN07 같은 경우는 뇌 투과율이 77%로 높기 때문에 뇌에 전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VRN11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일상을 이제 직접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임상 단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뇌 투과율이 100%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선택률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성이 더 뛰어나다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접 요거는 이제 일상을 이제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허가까지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대만에서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부분에 이 두 개 파이프라인, 주력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BRN11 같은 경우는 이게 뭘 타겟으로 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이 타그리소라는 게 지금 폐암 1위 약이거든요. 1위 약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면 이제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성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또 항암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타그리소라는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항암제이기 때문에 폐 항암제이기 때문에 요 타그리소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한 그런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거는 판매되는 약이 없기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좀 일단은 임상 이제 결과가 나오면 빨리 이제 좀 허가가 떨어져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엄청나게 좀 큰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약이 지금 없으니까 그만큼 시장성이 좀 크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성공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경쟁사 제품을 보시면 다케다에서 엑스티비티라는 게 일단은 21년도에 가속 승인을 일단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상 실패로 인해서 판매를 아예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임상도 이제 뭐 철회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청했던 것도 이제 다 철회를 하고 이제 판매는 아예 중지라고 다 회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탈락한 부분이고 효과가 임상 3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타그리소가 1위 지금 어쩌면 독점적인 부분이고요. 1위고요. 지금 완전히 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타그리소가 요 폐암 시장은 완전 지금 장악을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21년도에 이제 나온 얀센의 리브레반트가 지금 거의 지금 따라잡아서 거의 비슷한 지금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타그리소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부분. 근데 지금 요 리브레반트에서 얀센의 리브레반트에서 유한 영양의 렉나자랑 어떻게 보면 좀 병영 투여를 해서 병역요법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요걸 신청을 했습니다. FDA랑 유럽 EMA에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 매출이 이제 승인이 돼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 사실상 타그리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브레반트가 지금 타그리소랑 거의 비슷비슷한데 완전하게 그냥 이기기 위해서 완전 혼자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렉나자랑 병역요법으로 일단은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만간 있을 4월에 이제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제 암 학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미국 암 학회에서 아무래도 좀 이런 암에 대한 거는 최신 그런 거에 대한 발표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요때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이 미국 암 학회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유럽 종양 학회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이거 9월 달이니까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 보로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자리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직접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낮다. 굉장히 지금 저렴한 세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런 거는 저가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지금 주가 정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조금씩 급등할 때 사지 마시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가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종목을 볼 때 제가 꼭 아까 말씀드린 종목 요거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오릭 파마슈티컬즈가 최근에 미국에서 나스닥에선 굉장히 지금 핫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의 그런 투자사들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요즘 핫합니다. 30%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발표한 그런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3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로노이도 좋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일단 오릭 파마슈티컬즈가 이게 상승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보로노이도 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